오늘같이 이렇게 무거운 날, 음악도 참 무겁게 시작을 했습니다만은, 국진당 이야기를 하는 것이 조금 좀 마음은 꺼립니다만, 광주에, 그죠? 광주에 국진당이 예사로 갑니다. 그럴 만큼 그들은 이미 자신감을, 얻은 것 같습니다. 국진당의 지각 변동이 일어나고 있는 것을 한번 다뤄보겠습니다. 국진당, 지각 변동을 보는 시각. 이준석이 당대표 적합도 조사 1위 나오고 있습니다. 이준석이요. 예. 지난주 얘기입니다. 예. 국진당의 당대표에서 이준석이 1위가 나옵니다. 이걸 보면요. 예. 여기서 웹캠을 내리고. 자, 이준석, 나경원, 주호영, 김웅, 홍문표, 조경태, 김은혜, 권영세, 조혜진 순서로 나옵니다. 예. 프로테이지가 보면 주호영, 나경원, 지는 해입니다. 졌습니다. 쭉 밑으로 떨어졌습니다. 그리고 이준석, 김웅, 초선인데, 김웅 초선, 김은혜 초선. 그런데 지금 이렇게 압도하고 있습니다. 20.4%가 나옵니다. 나경원 15.5%, 주호영 12.2%, 김웅이 8.4%, 그리고 김은혜 3.5%. 여기서 이제 이준석, 소위 말해서 세대 교체론이라고 한다면 이준석, 김웅, 김은혜로 이어지는 이 젊은 그룹들이 합치면 나경원과 주호영을 압도합니다. 그럼 이 셋이 잘 언론하면 당대표도 무난하게 신진 그룹들이 할 수도 있다는 계산상으로, 수리상으로. 여기서 우리가 또 주목할 수 있는 부분은 물론 나경원, 주호영이 밑으로 빠진 부분도 있지만 조경태, 권영세처럼 소위 말하는 그쪽 중진들이 신진 세력 김웅, 김은혜한테 밀린 현상을 보고 있습니다. 자, 이게 지금 현재 국진당의 지금 내부에서 일어나고 있는 변화이고요. 또 있습니다. 막 안에서 지금 들끓고 있습니다. 김은혜는 포스트 나경원으로 보이는데요. 포스트 나경원이라는 이름을 줄 수가 있을 것 같은데, 나경원이 당대표 출마, 돌려막기로 가면 안 돼. 그리고 신옥수수 같은 정당이 아니라 매력 넘치는 정당을 만들겠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습니다. 바로 그냥 들이받는 거죠. 포스트 나경원 자리를 차지하고 싶은 것 같습니다. 김은혜. 그리고 김웅. 심장이 꺼져가는 당에 충격요법이 필요하다. 그래서 전기 충격을 주니까 아프다고 화를 낸다. 그런 이야기까지 합니다. 이 사람 아시죠? 그죠? 검사 출신 아닙니까? 또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검사 내전 아시죠? 그죠? 검사 내전. 드라마도 나왔지 않습니까? 그 검사 내전을 썼던 이 양반인데 그쪽 국짐에 가서 또 거기서 또 국회의원을 하는 게 참 그 정도 그 내용의 검사 내전 정도의 글을 쓸 사람이면 그쪽에 가서 목소리 내는 것은 참 이해가 안 되지만 정치적인 자기의 성향이 뭐 그런 거 어떡하겠습니까? 근데 지금 국진당의 중진들을 들이받으면서 목소리를 높이고 있습니다. 설전도 벌이고요. 이준석은 아예 주호영급이 됐습니다. 설전을 벌이고 있습니다. 주호영하고 주호영급이 됐습니다. 이준석은 이미 뉴스에서 주호영이 그럽니다. 윤여정 선생 같은 경우도 연세가 70 넘어서도 상을 받으시고 숲은 작은 나무도 있어야 되지만 거목 또 노목이 있어야 된다 얘기를 하니까 이준석이 들이받습니다. 성공한 경험과 경륜이라고 하면 당연히 흡수하고 배워야 하는 것이겠지만 하지 않아도 될 경험이라면 안 하는 게 오히려 낫습니다. 저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준석이 젊은 세대들한테 이제 어필을 하는 데는 그 국진당 내에서 자기 목소리를 이렇게 내고, 예, 그런 부분들이 젊은 층들한테 호응을 받는 것 같고요. 특히나 이번 지난 보궐선거처럼 2030 세대들이 민주당의 냉담한 반응을 보이는 그 반대 효과가 그대로 지금 당대표에서 1위가 나오고 있는 현상으로 이어지는 것이 아닌가. 그만큼 우리 민주당은 위기의식을 느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저쪽에 대선 후보가 누가 얹혀질지 여부는 앞으로 시간을 두고 봐야 될 일이지만, 밑에서부터 구조적으로 변화하고 있는 국진당의 저 변화를 우리는 눈여겨봐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대안이 나와야 됩니다. 단적인 예로 어저께 뉴스를 보면서 민주당에서 내놓고 있는 부동산 대책을 들어보셨습니까? 만약에 9억짜리 아파트를 산다고 한다면 거기에 얼마의 대출을 해주고 그 대출에 또 플러스 알파에서 대출을 해줄 수 있는 것, 그렇게 해서 하게 되면은 뭐 앞으로 40년, 50년 동안에 나누어 가지고 한 달에 월 202만 원 정도로 250만 원 정도 될 수 있는 거를 202만 원 정도로 낮출 수가 있다. 그런 뉴스를 보면서 깝깝했던 것이, 월 202만 원씩 낼 사람이 누가 있냐고요. 젊은 사람들이. 그거 깝깝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드렸지만, 민주당에서 젊은 층한테 부동산 문제를 젊은 층한테 어필을 하려고 그러면 과감한 정책을 해야 됩니다. LH 같은 데는 거의 해체 수준으로 가도 됩니다. 공기업을 해체하는 게 이렇게 쉽냐 그러지만, 박근혜도 세월호 때 해경을 해체했습니다. 예. LH 해체 못할 거 없습니다. 하던 일 그대로 존속시키면 됩니다. 기구가 또 그와 상응하는 기구는 만들어져야지요. 그렇지만 완전한 물갈이는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만큼의 충격요법도 필요한 부분이고요. 그래서 LH를 강하게 응징하는 질책을 하는 액션이 있어야 되는 것이 기본이고요. 젊은 층들한테는 생애 최초의 아파트인 경우는 거의 원가 수준으로 공급하겠다는 약속, 그 이상의 정책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원가 수준 거의. 예. 과거에 노무현 대통령님께서도 꿈이 있었습니다. 노무현 대통령님께서도 원가 아파트를 지어보고 싶다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시장 원리라든지 그다음에 건설계의 반발이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가 있었지만, 정부에서 국가에서 하려고 하면 못할 게 뭐가 있습니까? 가장 저렴한 가격으로 생애 최초의 아파트, 그다음에 생애 최초로 젊은 층은 아니라 하더라도 생애 최초로 자신의 주택을 갖고 싶은 사람들한테는 국가에서 그러한 것을 보장해 줄게. 어느 지역에서 어떻게 어느 정도 가격해 줄지는 정부에서 정하기 나름이지만, 기다리면 그것을 받을 수 있다고 하는 약속, 그게 필요합니다. 대출을 얼마나 낮추고, 대출 아무리 낮추면 많이 해주면 뭐합니까? 아파트 가격 9억에 샀다가 나중에 한 1억 좀 떨어지게 되면은 그대로 하우스 푸어 돼 버리는데, 지금 고공행진하는 그 심리를 잡으려 그러면은 젊은 층들한테 가수요도 없애야 되는 거고요. 그다음 주택에 관한 한 내가 정부를 믿고 있으면 된다라고 하는 확신을 주는 것 이상의 정책이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